지금부터 주식 투자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신성장 엔진을 찾아내고 알아야 돈이 됩니다. 신성장 엔진 속에 숨어있는 보석을 찾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적중시키는 능력. 예, 안녕하세요. 수익을 말하다의 김용준입니다. 이제 9주차가 진행됐고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에는 이제 전기차 2주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2주차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단은 최근에 이제 장이 좀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데요.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강조드렸던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 결국 어떤 순간순간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면은 주식이 안 보인다. 결국은 우리 전체적인 큰 그림, 올해 어떻게 진행될 건지에 대한 큰 그림의 방향을 기본적으로 보시고 그거에 맞춰서 방향을 맞춰 가신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전기차 관련해 갖고 몇 가지 이제 뉴스가 나온 것들을 먼저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기차 관련해 가지고 아니면 2차 전지 관련해 갖고 뉴스가 나왔던 게 첫 번째로 항상 이제 이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첫 번째로 삼성이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서 삼성이 2차 전지에 대한 지금 현재 핵심 소재 물질 개발 쪽에 대한 부분에서 양극물질이라는 얘기는 지난 시간에 좀 말씀드렸죠. 양극물질 양산이 지금 지연되는 게 아니냐 라는 또 한 번의 이제 우려감이 나타납니다. 이제 항상 삼성과의 관련된 얘기에서는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삼성의 전체적인 방향들은 나왔지만은 삼성들이 어떤 투자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지연하는 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뉴스의 얘기의 초점은 뭐냐면 결국 이런 얘기입니다. 삼성이 2차 전지 업체인 STM이라는 비상장 업체에 이제 투자를 해놓은 돈이 있습니다. 작년에 정밀화학하고 SDI 쪽에서 이제 투자를 해놨는데 작년에 한 100억 정도 투자를 해놨죠. 그리고 오늘도 이제 올해도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한 60억 정도를 이제 투자를 하는데 결국은 이제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LCM 이제 양극물질 중에서 LCM이라는 거 결국 이제 이게 니켈 그리고 코발트 그리고 망간이라는 거를 가지고 양극물질을 만드는 거에 양산 방법을 진행을 하는데 이게 좀 지연되는 게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지연되면 또 한 번의 우려가 나타나는 게 아니냐. 지금 이제 뉴스의 전체적인 흐름들은 어떤 흐름들로 나타나냐면 긍정적인 부분의 뉴스와 부정적인 뉴스들이 지금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2차 전지 업체 아니면 전기차 업체의 거의 앞부분에 있는 쪽이 이제 테슬라라는 얘기를 이제 계속적으로 반복드리고 있습니다. 테슬라에서는 LCA죠. 그러니까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이런 쪽으로 지금 넘어가는 게 아니냐. 그래서 과연 이쪽에 대한 부분에 실효성이 있냐라는 얘기의 뉴스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삼성의 전체적인 투자 지연에 따라서 또 선수를 뺏기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부분은 그렇게 우려할 만한 부분은 아니라고 일단 정리를 해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제 나타난 얘기가 뭐냐면 지금 중국이 2차 전지 쪽에서 상당히 이제 국내를 위협하고 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삼성 SDI가 전체 비중에서 그러니까 2차 전지 전체 비중에서 이제 1위 업체인 건 맞습니다. 1위 업체인 건 맞고요. 시장 점유율이 21.7% 정도. 그리고 2위 업체는 어디냐면 LG화학이죠.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도 14.2%. 그래서 2차 전지 쪽에서는 국내 업체가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타 3위, 4위 정도는 어디가 차지하고 있냐면 일본 업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중국 업체들이 좀 치고 나오는 속도가 무섭다는 거죠. 중국 업체는 전체적인 시장 비중에서 큰 비중은 아닙니다. 한 5% 정도 내외의 시장 비중을 갖고 있는데 5% 정도 내외의 시장 비중을 갖고 있는 업체가 과거에는 몇 개 안 됐는데 최근에 이 비중이 많이 올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5% 정도를 2차 전지 쪽에서 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업체들이 아주 눈에 많이 띈다는 얘기입니다. ATL이나 그리고 BTD 그리고 BAD 그리고 코스트라이트 이런 업체들이 지금 상당히 눈에 띄면서 이쪽에 지금 약진을 하고 있다는데
뻔히 알겠지만 모든 부품업체나 이쪽 관련 쪽 IT 쪽은 중국의 문제는 뭐냐면 질은 좀 떨어지죠. 질은 좀 떨어지고 가격은 싸고요. 이거를 갖고 이제 그 값싼 어떤 가격으로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위협할 수준은 아니지만 이들이 기술력이 뒷받침된다면 과거에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의 IT 경쟁 상태에서 나중에 이제 치고 나오는 거와 비슷한 상태에서 2차 전지 쪽에서 중국이 새로운 위협 존재로 존재하고 있다는 게 최근에 나왔던 뉴스 중에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국 지금 이제 2차 전지 업체들이 대부분 이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2차 전지 업체들이 대부분 지금 주가의 움직임들이 안 좋습니다. 테슬라라는 어떤 분위기를 이용해서 2차 전지 업체들이 2013년도에 한 번 분위기를 탔다가 최근에 주가가 빠지면서 삼성 SDI의 실적 우려 나타나고 있고요. 그럼에 따라서 삼성이 2차 전지에 대한 양산 우려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건 한 가지 문제점. 그리고 중국 업체들이 치고 나오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은 좀 부정적인 요소들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이제 긍정적인 요소들이 발견되는 게 이제 BMW 쪽이라든가 그러니까 그 상당히 큰 자동차 업체들이 이제 본격적인 전기차 출시를 강력하게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죠. 지금 이제 중국 쪽하고 미국 쪽에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를 지금 하겠다는 얘기고요. 지금 14년도 기준으로 봐서 전체적인 예상 판매 대수는 지금 35만 대 정도까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면 좀 상당히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16년도 기준으로 100만 대, 그리고 이제 2020년도 기준으로 260만 대. 뭐 이 정도만 만약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뭐 2차 전지 쪽이나 전기차 쪽은 이제 걱정할 게 없고 이제 그 상당히 이제 그 호황기를 누린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는데, 자, 올해 이렇게 정착이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정착을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일단 긍정적인 요소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글로벌적인 환경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뭐 국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그 해외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택시 시장이 어느 정도 지금 시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국내에는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그동안 그 택시 시범 서비스가 지금 진행이 못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로. 근데 올해부터 다시 이제 14년도부터 전기차 택시 서비스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자,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드렸냐면 최근에 뉴스에 흘러가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렸어요. 무슨 얘기를 좀 드렸냐면 지금 일부의 우려들이 있습니다. 일부의 우려들이 있는 게 삼성이 결국은 이쪽에 가는데 뭔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리고 중국 쪽이 견제를 하고 있지 않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시장은 지금 커 가려고 하는 준비들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면서, 자, 과연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성장이라는 거는 대전제가 뭐냐면 상업화를 전제로 한 성장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최근에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고요. 일부에서는 아직도 성장을 위한 준비들을 지금 철저히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뉴스를 기본적으로 배경으로 깔고서 우리가 이제 그 2차 전지 심화 과정들을 조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튬 이온과 리튬 수소 전지의 어떤 기본적인 차이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약간은 좀 점검을 해봐야 될 필요가 좀 있는 부분들이라 이 부분을 가지고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 그 딴 부분, 그러니까 납축 전지라는 부분이 있고요. 납축 전지라는 게 있고, 그리고 니켈 카티륨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니켈 수소 전지가 있고요. 리튬 이온 전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드렸던 게 납축 전지는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전지고 자동차에 쓰이는 전지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납축 전지가 가장 문제가 되냐면 무겁다는 게 가장 문제고요. 그리고 가격은 싸는데 자동차하고 산업용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근데 이 부분은 뭐 크게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이 부분부터가 문제입니다. 니켈 수소 전지와 리튬 이온 전지입니다. 시작은 90년대, 91년대. 안전성이라는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죠. 안전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리튬 이온 전지가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폭발 위험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몇 번의 어떤 자동차 사고가 났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에너지 밀도가 높다 보니까 부딪히면은 터져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안전성에 대한 문제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이게 높은 에너지 밀도가 장점이지만 단점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는데, 니켈 수소 같은 경우는 안전하다. 그리고 또 장점이 뭐냐면 가격이 싸다. 근데 리튬 이온 전지는 가격이 비싸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이용하는 방법들이 뭐냐면 가정용 무선 전화기는
니켈 수소 쪽으로 많이 이용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스마트폰 기준으로 보면은 리튬 이온 전지를 많이 쓰는 거고 그리고 HEV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이브리드 카에서는 요 정도까지가 적용이 가능한데 전기차로 가게 되면 리튬 이온 전지를 사용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의 장점과 단점이라는 부분은 분명히 지금 존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전성이나 폭발 위험에 대해서는 니켈 수소 전지가 안전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조금 성능이 고성능 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에서는 리튬 이온 전지로 갈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잠깐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은 이미 중소형 그리고 휴대용 쪽으로는 2차 전지 시장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지금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중대형 쪽입니다. 중대형 쪽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지금 소형 쪽에서 고민을 했는데 중대형 쪽에서는 ESS 그리고 전기차 뭐 얘기를 하는 게 뭐 그리고 이제 응용 분야는 더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더 많은 부분에서 응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자동차용 중대형으로 지금 넘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니켈 수소는 에너지 밀도가 60에서 120. 근데 리튬 이온 전지는 에너지 밀도가 150에서 190. 아까 말씀드린 게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부딪히면 폭발 위험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 부분이 분명히 지금 남은 문제를 맞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은 핸드폰,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가끔 가다 폭발이 나타나는 현상들을 우리가 몇 번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분명히 문제점인데 근데 이쪽에서 갖고 있는 굉장히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 수명이 길다. 10년. 근데 니켈 수소 전지 같은 경우 수명이 5년이라는 거죠. 이거보다 더 수명이 짧은 거는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아까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그 납축전지죠. 납축전지 같은 경우에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재충전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항상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수명이 길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충전 시간 같은 경우도 이쪽은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쪽은 짧게 충전이 된다. 1.5시간. 그리고 전압도 1.2에서 3.7. 근데 이제 나머지 이 뒷부분은 이제 문제점입니다. 제조원가가 얘는 0.5 드는데 얘는 1.67. 그러면 최소한 3배에서 4배 정도 든다는 거죠. 제조원가가. 그래서 비용이 비싸다. 그리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비용과 안전성에서는 니켈 수소 쪽이 훨씬 낫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점과 장점이 존재하는 가운데서도 지금 시장의 흐름은 어느 쪽으로 흘러가느냐. 이제 이 부분이 문제죠. 분명히 2008년도까지는 리튬 이온 전지가 시장에 차지한 비중이 제로. 근데 여기서 100%였다는 거죠. 2008년도 기준으로는. 근데 시간이 지나서 2012년도 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쪽은 시장 비중이 42%, 이쪽은 58%. 2013년도를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쪽은 30%, 70%. 계속 지나가면서 이쪽 비중은 줄어들고 이쪽 비중은 올라간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중대형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차피 리튬 이온 전지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지금 장점들이 지금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이제 그 직접적이고 깊은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꾸 이제 2차 전지로 갈 수밖에 없고 2차 전지를 갖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시장 전체 환경들이 지금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시장 전체적인 환경들이 변화하고 있는데 왜 이런 환경들이 변화하냐? 지금 우리가 이제 가만히 보면 이제 어떤 생각을 좀 해야 되냐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에너지의 상당 부분 중에서 운송기를 이용한 운송수단의 에너지를 뭘로 갈 거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난방에 대한 방법들을 어떻게 갈 거냐. 그리고 뭐 선박은 어떻게 할 거냐, 항공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수송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자동차라는 부분만 놓고 본다면 EV 쪽으로 가는 게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EV 쪽으로 가는 거고. 그리고 지금 선박하고 항공 쪽은 아마 이쪽으로 못 갈 것 같아요. 이쪽으로 못 갈 것 같아갖고 이쪽 선박 쪽에서는 최근에 이제 시도가 되고 있는 게 SOFC라는 게 있습니다.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쪽으로. 효율이나 용량은 얘보다 훨씬 낮죠. 근데
이쪽은 자동차로 적용하기에 무리가 좀 있는 부분이죠. 뭐 항공 쪽은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난방 쪽은 어디로 갈 거냐? 뭐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각각의 필요한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수요들이나 환경들이 변하기 때문에 전지 산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전기라는 것들을 어떻게 이용할 건지에 대한 얘기들이 달라지려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지를 지금 봤을 때는 분명한 거는 그린카 시장의 부분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2차 전지는 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저탄소 녹색 성장의 2차 전지. 지금 그 올해 기후가 계속 이제 추워지고 그리고 일부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추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얼음이 녹아갖고 그 얼음에 돌았던 바람의 방향들이 내려오면서 굉장히 지금 추위가 더 깊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앞으로는 이제 환경 문제, 여름이 더 더워지고 겨울이 더 추워지고 이런 것들이 결국 환경의 문제이고요. 결국 이 부분이 이제 탄소에 대한 얘기들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탄소 규제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각 기업별로 배출할 수 있는 탄소량이 결정될 겁니다. 그래서 그 탄소량을 넘어섰을 때는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환경을 보호해야 되는 분명히 문제들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지금 저탄소 녹색 성장, 저탄소 녹색 성장 그러는데 사실은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실질적인 어감이 안 오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밑바탕에 깔려서 준비가 다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린카라는 얘기 그리고 저탄소 녹색 성장 이런 것들이 지금 분명히 지금 시장의 어떤 중심축으로 쓰고 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솔직히 아직까지는 기술적인 완성도가 좀 미흡하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기술적인 완성도가 미흡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 커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는 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테슬라 같은 게 만약에 폭파의 위험 문제를 해결했다면 아마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개발했을 거예요. 근데 일단은 가다가 멈춘 것들이 기술적인 완성들이 좀 미완성됐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에서 그 국내에서의 어떤 기술적인 측면들은 결국은 우리나라가 지금 그 2차 전지 쪽에서의 시장 점유율은 굉장히 높아진 거는 사실인데 문제는 뭐냐면 2차 전지 전체적인 전체적인 시장 볼륨은 많이 키워놨지만 그 안에 핵심 부품들에 대한 국산화율은 아직 떨어진다. 결국 기술력에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국내가 빨리 풀어야 될 게 뭐냐면 부품 소재에 대한 국산화에 대한 기술 요구를 빨리 풀어야 된다. 자,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결국 우리 계속적으로 똑같이 반복되는 얘기가 뭐냐면 다 좋다 이거죠.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나중에 종목을 끌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종목을 끌어내는데 그러면 우리가 우리 국내에서는 양극물질, 음극물질 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분명한 건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부품 소재에 대한 국산화에 대한 기술 부분이 해외 기업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완성 쪽에 갔을 때는 붙을 수 있지만 부품 쪽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자, 이런 얘기가 좀 정리가 되시겠죠? 제가 앞부분에서 먼저 던진 화두가 뭐냐면 2차 전지 산업은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가 상존한다.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가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갈 수밖에 없고 이미 많이 지금 가려고 하고 있다. 근데 국내 기업들은 아까 어느 쪽에서 지금 핵심적으로 지금 경쟁을 하고 있냐면 일본 쪽은 니켈 수소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국내 기업은 리튬 이온 쪽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리튬 이온 쪽도 지금 완전하게 장악한 쪽은 아니고 아까 분명히 말씀드린 게 핵심적인 부품 소재 쪽의 국산화율의 수준은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거는 지난주에 보여드린 도표입니다. 자,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도표인데 시장은 딱 10년 되니까 몇 배가 컸냐면 10배가 커지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기회의 땅이 주어지는 거는 맞다 이거죠. 근데 아까 첫 부분에서 던졌던 화두 중에 뉴스 중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중국이 따라오는 속도가 값싼 노동력과 값싼 걸로 가지고 지금 굉장히 시장을 볼륨을 키워가고 있다는 말씀드렸죠. 지금 모바일 쪽 리튬 2차 전지 쪽에서 한국이 36.8%, 중국이 36.4% 거의 다 따라왔어요. 규모 면에서는. 왜냐하면 우리는 강력한 두 개의 업체가 있죠. 강력한 두 개의 업체가 LG화학과 삼성 SDI라는 두 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5%대 기업이 5개가 올라오면서 쭉 따라오니까 상당히 많이 따라오는 거죠. 뭐 일본 업체도 몇 개 업체들이 따라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지금 견제 세력들은 현재 상황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건 분명히 인지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을 때 부품의 국산화율, 부품 소재의 국산화율이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양극 쪽에서는 지금 56.9%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웬만큼 국산화율을 진행했다는 얘기를 드렸죠. 전액은 우리나라에서 강력한 업체가 하나 있다고 그랬죠. 후성이라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분리막 쪽이 최고 기업이 어디냐면 SK 이노베이션이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전체적인 비중은 37.8%. 근데 여기까지는 그렇다 칩니다. 그럼 여기까지를 가지고서는 부품의 국산화율을 웬만큼 진행됐다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음극재는 제로입니다. 음극재는 제로이기 때문에 음극재에 대한 국산 부품화율을 빨리 완성해야지만이 국내에서 2차 전지에 대한 경쟁력을 키울 때 부품의 국산화율, 기술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빨리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전해드렸던 거죠. 자, 여기 보셔야 될 내용들이 뭐냐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2차 전지 시장이 개화됐을 때 준비가 안 됐을 때는 도태될 수가 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전체적인 양적인 부분에서는 많이 팽창을 했어요. 근데 질적인 부분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중국이 빠른 속도로 치고 나오는 거에 대한 차별화 전략이 지금 이제 없다는 거고 그 차별화 전략을 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부품의 국산화율에 기술적인 우위를 빨리 점해야 된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국내 시장에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2차 전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2차 전지의 전체적인 구성은 어떻게 되냐면 2차 전지에 대한 전체적인 재료비 구성 자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라는 거를 하나를 놓고서 전기차가 100이라고 놓고 본다면 여기서 47은 배터리 가격이라는 거죠. 47은 배터리. 그러니까 배터리의 가격을 얼마나 떨어뜨릴 수 있느냐에 따라서 2차 전지의 가격이 결정된다고 보는 거고요. 23%는 인버터입니다. 23%는 인버터고 20%는 구동 모터예요. 23% 그리고 구동 모터가 20%.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선 그러면 여기서 가격을 그러니까 전기차라는 거에 가격을 떨어뜨리려고 한다면 배터리 가격을 떨어뜨려야 되겠죠. 그리고 인버터 가격을 떨어뜨려야 되고 구동 모터를 떨어뜨려야 되고.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배터리의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럼 배터리의 가격들을 떨어뜨리거나 배터리에 대한 경쟁력을 가져줄 수 있는 이런 구성이라고 한다면 2차 전지 내지는 전기차에서 경쟁력을 갖겠죠. 사실 우리나라가 2차 전지 쪽 내지는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해서는 기술 경쟁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투자를 좀 지연됐거나 그런 부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는데 자, 그러면 2차 전지를 하나씩 좀 쪼개 좀 봐야 되겠죠. 2차 전지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적으로 이제 양극 물질입니다. 양극 물질인데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2차 전지 양극 물질은 NCM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리튬 이온 전지, 니켈 수소 전지, 리튬 폴리머 전지, 납축 전지라는 얘기를 드렸고 이거는 뭐를 지칭하는 거냐면 2차 전지를 얘기 드리는 거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그 안에 구성 물질 중에서 양극 물질의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양극 물질에 대한 구성이. 근데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 게 NCM이라는 얘기를 하고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테슬라가 NCA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뭐를 얘기를 드렸냐면 양극 물질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니켈 그리고 코발트 그리고 망간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니켈, 코발트 그리고 A가 알루미늄 이렇게 가느냐.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이 문제가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는 이유들이 결국은 뭐냐면 이 구성안의 내용의 재료비, 가격, 그리고 효율 이런 것들로 결정이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공통되는 게 뭐냐면 지금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코발트라는 게 지금 핵심 소재 쪽으로 지금 부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양극 물질을 만들어내는 전 단계가 전구체. 그리고 양극 물질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대체로 지금 많이 쓰이는 게 이제 LCO. 그러니까 코발트, 리튬 코발트 산화물이라고 하죠. LCO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NMC, 그리고 LMO, 그리고 LNO, LEP. 제가 이걸 쭉 나열하는 건 이거는 크게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지금 주류가 이쪽이라는 거죠. 그 LCO 쪽하고 LCM이 지금 양극 물질의 대표적인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최근에 이렇게 가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양극 물질을 분석할 때 이런 계열을 사용하던 업체들은 일루 가거나 일루 가게 되면 나머지 업체는 도태되겠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2차 전지 양극 물질을 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계열로 하다가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얘네들의 미래가 2차 전지가 된다고 해도 얘네들의 미래는 없겠죠. 그래서 지금 뭐를 기억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냐면 LCM, 그러니까 NCM, NCA 이쪽 계통의 업체들은 2차 전지가 확대돼도 긍정적이다. 복잡합니다. 저도 복잡하고 사실 저도 정리가 안 돼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현재 이쪽인데 이쪽도 지금 비중이 줄어들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쪽 계통의 애들만이 지금 양극 물질에서 대표 주자라는 얘기고요. 자, 이걸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양극 물질 업체가 가기 위해서는 전 단계가 전구체라는 단계가 있고 양극 물질로 간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전구체 업체가 있고요. 양극 물질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업체가 있겠죠. 그래서 전구체 업체의 강자 그리고 양극 물질의 강자. 이게 결국은 2차 전지 안에 양극 물질의 한 부분이라는 얘기죠. 자, 여기가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러한 심화 과정들을 하기 전에 일단 지난 시간에 계속적으로 반복드렸던 게 뭐냐면 제가 4가지 구성 물질이 있습니다. 4가지로 나눠야 됩니다. 라는 얘기 계속 드렸어요. 이제 그거는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첫 시간에 예를 들어서 양극 물질 중에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럼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난 시간에는 뭐를 결정드렸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안 드렸죠. 근데 이번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자, 우리 양극 물질이라는 얘기는 했지만 복잡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양극 물질 중에서 우리가 뭐만 기억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냐면 NCM, NCA 조금 과거형으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LCO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복잡해요.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양극의 구성 물질이라는 얘기를 드렸죠. 근데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돼,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전지도 또 있다고 그랬죠. 전지도 니켈 수소 전지가 있고요. 리튬 이온 전지가 있고요. 리튬 이온 전지 안에 양극 물질의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하고 헷갈리시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양극 물질 중에서 이쪽 계통에 대한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는 쪽이 지금 경쟁력이 있는 거지. 지금 우리나라 양극 물질 하는데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양극 물질을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양극 물질의 전구체를 하는지 물질을 하는지 이것도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정리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제가 지금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다음 주에 종목을 얘기해야 돼요. 다음 주에 종목을 얘기해야 되는데 양극 물질의 전구체 무슨 업체 이렇게 하면 헷갈리실 거예요. 근데 이 과정들이 겪어지면 다음 주에는 그 내용들이 정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전지 쪽에서도 니켈 수소라는 데가 있고 리튬 이온 전지라는 데가 있고요. 근데 이거는 크게 헷갈리실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삼성 SDI하고
LG화학이 주류인데 얘네들은 거의 다 비중이 이쪽이 거의 절대적이에요. 그리고 니켈 수소 쪽은 일본 쪽이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나라 양극물질은 리튬 이온 쪽에 납품하는 양극물질로 가겠죠. 근데 거기서 이제 헷갈리시는 게 예전에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사용하다 이제는 이쪽이 주류라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이러면 정리가 되시죠. 그럼 다음에 이런 얘기를 드렸을 때는 정리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양극물질까지는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해야 돼요. 이제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수익을 말하다를 보시는 분들이 극과 극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싫어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정말 공부해서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을 처음 봤다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어떤 분들은 그 복잡한 걸 왜 알아야 됐냐고 계속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부터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게 이 안에 숨어져 있는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 이거 한 번만 정리해 놓으면 2차 전지 업체는 쭉 풀면 나와요. LED 업체 쭉 풀면 나오고 A형 LED 업체 쭉 풀면 나오고 장비 업체도 쭉 풀면 나와요. 근데 이 과정 없이 종목을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때그때 달라요. 왜냐하면 이거 좋다는데 어느 순간인가 나쁘다고 얘기하고요. 어느 순간인가는 다시 좋다고 얘기하고 이거에 대한 중심이 흔들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과정들을 겪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릴 때 양극물질에 뭐를 알아야 되는지에 대한 포인트를 지금 잡아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배워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양극물질에 대한 핵심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음극물질 나와야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분리막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전해질 나와야 되죠.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해야 돼요. 여기까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자, 이제 음극물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양극물질에서 조금만 더 아까 말씀드릴게, 양극물질의 핵심은 뭐라고 그러냐면 코발트가 중심이라는 얘기는 드렸던 거고요. 자, 음극물질 지난주에 한번 설명드렸어요.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안 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음극물질이 사실은 좀 풀어야 될 부분도 좀 많이 있습니다. 국내 업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국산화율 제로. 국내 기업에서 진행한다는 업체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요. 여러 가지 업체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애경유화도 하겠다고 그러고요. 포스코 컴텍도 하겠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뭐 GS 칼텍스도 한다고 하고요. 사실 들으면 작은 기업들 아니거든요. 그리고 얘네들이 기술력이 딸릴 이유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까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음극물질의 기본 재료는 뭐다? 카본이다. 카본인데 중국 업체는 어떻게 가냐면 소프트 카본으로 간다고 그랬죠. 열 처리 안 해요. 그냥 납품하면 돼요. 일본 업체는 뭐냐면 2400도 열 처리한다고 그랬죠. 근데 국내 기업은 딱 중간에 껴 있어요. 열 처리 천도합니다. 천도하면서 일본 업체보다는 가격이 싸고 중국 업체보다는 기술이 낮대요. 이 얘기는 뭐냐면 기술이 완성이 안 됐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일본 업체처럼 열 처리를 하면서 가격을 떨어뜨렸다면 개발이 된 거죠. 그래서 자, 이제 요게 이제 약간 복잡한 얘기 조금만 할게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수송수단 중에서 선박이나 나머지 쪽에 대한 수송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지금 현재 해외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선박 쪽에서 SOFC 간다고 그랬죠.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근데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는 기본적으로 카본을 이용한 세라믹을 열 처리해서 물을 발생시켜 가지고 전기를 발생시키는 구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 카본을 다루는 기술. 그래서 이거는 전기율을 60%까지 끌어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음극 쪽에 대한 기술, 카본에 대한 기술, 세라믹에 대한 기술이 확보가 안 되게 되면은 음극물질에 대한 국산화 소재 쪽의 점유율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디가 나섰냐면 포스코가 가겠다고 그러고요. 애경유화 가겠다고, GX칼텍스가 가겠다고. 에너지 쪽에서 지금 최강자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완전하게 처리가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AM/OLED 장비 쪽 얘기할 때 컬러 필터, 컬러 구현 방식에 대한 장비 개발이 시급하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음극 쪽에서도 이쪽이 좀 시급합니다. 그래서 이쪽이 완성돼야지만이 우리가 2차 전지 전체적인 경쟁력에 우위를 쓸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음극물질에 대한 부분들. 양극물질 하는 데는 무지 많아요. 우리나라 업체에서. 양극물질 하는 데는 웬만한 다 있어요. 그리고 음극물질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음극물질 한대요. 근데 하는데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많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음극물질 업체의 강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지금 솔직히 현 단계에서는 음극물질에 투자할 업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자,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소재 분야별로 지금 이거 다음 시간에 다시 나와야 돼요. 왜 다시 나와야 되냐면 이 업체 뭐 하는 업체다. 얘기 나오겠죠. 그리고 이 업체 양극물질에 뭐 하는 업체다. 음극물질에 뭐 하는 업체다. 다 나와야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될 게 양극물질을 감싸는 거, 음극물질을 감싸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음극물질을 일렉포일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음극물질 하는 거를 커버하는 거 이게 뭐 이제 이거는 구리로 하고 뭐 이건 은으로 하고 뭐 이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렉포일 업체들이 하나 있겠죠. 양극물질의 일렉포일 업체, 음극물질의 일렉포일 업체. 제가 이제 시간이 가까워지면 말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못 알아들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서 항상 조심하는 게 뭐냐면 지금도 잠깐 빨라졌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시간이 자꾸 쫓기니까. 그래서 이제 음극물질에서는 거기까지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원가 구성에서는 얘네들 업체까지도 원가 구성이 가능하다는 것까지는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분리막이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죠. 이제 분리막이 어떤 역할을 하냐.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이게 이제 2차 전지 안의 구성이라고 본다면 여기 동그라미가 양극물질, 뭐 이게 음극물질. 충방전이라는 것은 얘네들과 얘네들이 이 분리막을 통해서 서로 교체를 해서 엉키는 거라고 말씀드렸고 방전이라는 건 양쪽으로 다시 벌어지는 거고요. 근데 이거를 연결해 주는 방법이 뭐냐면 전해질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배터리 수명이 다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분리막에 구멍이 막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서로 교환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 수명이 다 된 게 이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역할들, 이 분리막은 구성하는 방법이 건식 방법과 습식 방법이라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뭐 습식 방법이야 뭔가 액체 상태 뭐 이런 것들 물기가 있는 거를 말하는 거고 건식 상태는 마른 상태를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지금 분리막에 대해서는 SK 이노베이션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냐면 건식 방법을 선택하는 거고요. 이쪽에 기술에 가장 앞서 있는 쪽은 일본 쪽 애들인데 일본 쪽 애들은 주로 지금 습식 방법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쪽도 우리가 좀 볼륨을 많이 키워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은 기술 경쟁력에서는 붙을 수 있어요. 기술 경쟁력에서는 붙을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이쪽은 대부분 갖고 있는 게 큰 기업이니까 SK 이노베이션이나 이런 쪽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2차 전지 분리막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긴 어렵겠죠. 이거는 얘네들은 장기적으로 보는 어떤 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이것만 갖고는 그러니까 분명히 기술 경쟁력을 갖고 있는 업체는 있지만 현재의 환경들이 이것만 갖고 주가가 올라가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전해질 얘기를 해드려야죠. 전해질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전해질 분명히 지난 시간에 했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전해질의 최강자는 후성이라고 말씀드렸고 뭐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겠죠. 다음 시간에 이제 충분히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기억해야 될 게 이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전해질이 있고요. 그리고 전해액이 있고요. 이걸 갖다 리튬 이온 전지로 적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해액을 만드는 거에 60%는 전해질이 원가 비중을 차지하는 겁니다. 전해질의 원가 비중을 차지하는 거고 이게 이제 전해액으로 가면은 전해액이 리튬 이온 전지로 갔을 때는 전체 전지의 원가 구성은 얼마가 되냐면 7% 정도.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전지는 전체적인 전기차에 차지하는 비중의 47%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만약에 전기차 한 대를 만든다 그러면 47 곱하기 47 곱하기 7% 하면은 전체적으로 전지 가격 대비 얘네들이 매출이 구성이 나오겠죠. 그래서 중대형으로 가면 갈수록 절대로 못 빠져나가는 곳이 이쪽이고요. 이쪽은 뭐 다른 업체에 대안이 없습니다. 후성이 거의 절대적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큰 틀에서 웬만큼은 좀 얘기를 했어요. 참
복잡하게 산다라고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저런 얘기를 하고 왜 저렇게 복잡하게 살까? 종목 하나씩만 얘기하면 될 건데요. 이거 2차 전지 전해질 업체 후성, 예, 좋습니다. 올해 실적 안 좋아지는데 내년에는 턴하니까 좋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되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주로 말씀드렸던 게 양극물질 얘기했고요. 음극물질 얘기했고요. 분리막 얘기했고요. 전해질 얘기했고요. 여기에서 한 가지 또 일렉포일 업체에 있다고 말씀드렸고, 여기도 일렉포일 업체에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원가 구성이 되고, 요거를 둘러싸는 게 나중에 이제 뭐 배터리 팩 업체니 완성 업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묶어서, 물론 LG화학이나 삼성 SDI도 이 안에 구성물질의 일정 부분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삼성 SDI가 배터리를 만들고 LG화학이 배터리를 만들고요. 요걸 갖다 팩을 만드는 업체가 이제 뒷부분을 잠깐 보여드리는데, 배터리 팩 업체가 몇 개가 있습니다. 배터리 팩 업체가 이제 그 현대 모비스 뭐 이런 데들이 배터리 팩 업체고, 이제 그 우리나라 이제 그 원래 상장업체였는데 넥스콘테크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원래 상장업체였고, 그리고 파워로직스, 얘네들은 회사가 너무 좋아갖고 회사를 상장 폐지를 시켰어요. 회사가 좋은데 상장 폐지를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되시는데, 우리나라에서 상장 폐지한 사례가 몇 번 있습니다. 한미은행, 시티은행이 인수하면서 전량 매수해서 가져갔죠. 그러면서 상장 폐지시켰습니다. 넥스콘테크도 역시 해외 업체에서 완전히 지분을 다 쓸어 담고서 상장 폐지시켰어요. 얘네들은 먹고 사는데 지장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업체들은 가져가겠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2차 전지의 그림이 나왔습니다. 2차 전지의 그림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을 때 그 2차 전지를 얘기하면서 핵심의 응용 부분에서 두 가지가 응용 분야가 있다고 그랬죠. 그거는 이제 보여드리면서, 그림을 다시 보여드리면서 한 번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이 그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2차 전지가 앞으로 크려고 하면 전자정보기기, 수송기기, 에너지 저장장치, 그리고 노본용화, 군사산업용, 이쪽으로 응용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쪽은 열렸다고 그랬죠. 전자정보기기 쪽은 열렸다고 그랬죠. 뭘로 열렸어요? 스마트폰. 조금 있으면 뭐 태블릿 PC 나올 거고요. 그 개인 휴대용 노트북 나올 거고요. 자, 이쪽은 웬만큼 지금 열렸습니다. 이쪽과 지금 이쪽을 지금 열어가는 과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쪽에서 지금 첫 번째로 열리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게 전기차. 자, 뭐 2차 전지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수소 연료 전지도 2차 전지가 되겠죠. 지금 현재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저는 2차 전지가 반드시 지금 리튬 이온 전지로만 간다고 안 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2차 전지가 수소 전지로 갈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SOFC로 갈 수도 있고요. 다양한.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이쪽에 사용할 수 있는 물질들이 희귀 물질이면 안 된다는 거죠. 광범위하게 오래 쓸 수 있는 물질이 있어야지만이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 전력난 하는데 정말 전력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문제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물론 ESS입니다. ESS인데 ESS가 응용되는 게 뭐냐면 어떻게 응용되냐. 자, 신재생 에너지라는 얘기를 드렸죠.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전기가 불안전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기억하실 겁니다. 굉장히 불안전하기 때문에 이걸 안정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래서 안정화시키는 작업이 뭘로 가야 되냐면 ESS 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이런 쪽에서의 신재생 에너지 쪽에 전력을 저장하는 방법이 한 가지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전력 피크 사용 때를 피하기 위해서 그때 전력을 좀 적게 사용하는 시간대에 저장했다가 이거를 풀어서 사용하는 방법들. 자, 지금 이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산업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거에 전자정보 수송기기 ESS 쪽까지는 지금 웬만큼 열릴까 말까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얘네들이 열리게 된다면 이 시장은 얘의 규모하고 또 비교가 안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2차 전지, 전기차 한 대 얘 몇 대 들어간다고 했냐면 스마트폰 한 대 기준으로 6,000대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러면 10,000대만 팔면은 몇 대가 나가는 거죠?
어마어마한 양이 나가는데 지금 현재 올해 예상으로 지금 조금 과대하게 평가가 되긴 했지만 30만 대 이상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전기차 기준으로. 이거는 이제 테슬라가 그러니까 분기당 10,000대 정도에서 2만 대까지 올라온다고 보면 테슬라 한쪽에서만 지금 봤었을 때 분기당 지금 4만 대에서 8만 대 정도 나간다고 그러는 거고 BMW 쪽에서 나가는 게 지금 그 올해 한 4만 대 정도 나간다고 보고 이거는 더 늘어날 수 있겠죠. 결국 이런 부분들을 아까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아까 그 에너지 밀도가 높은 2차 전지에 대한 폭발 위험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라는 전제들이 깔려 있고 그렇긴 하지만 이쪽이 열린다고 하면 얘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어떤 규모의 시장들이 형성되는 거고 ESS 쪽은 이미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 뭔 얘기를 하냐면 나중에 태양광 쪽이나 풍력 쪽을 얘기할 때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태양광하고 풍력이 지금 유럽 쪽이 지금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유럽 쪽은 이미 웬만큼만 볼륨을 갖춰놓은 상태에서 인프라 구축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게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이 안정적인 전기효율을 갖기 위해서는 에너지 저장 정책을 깔아놔야 돼요. 그래야지만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이 더 확대되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이나 이런 쪽은 이제는 이쪽으로 가는 거죠. 에너지 저장 장치 쪽으로. 그리고 이쪽은 전 세계가 지금 싸우는 중이고요. 수송기계 쪽에 전기차 쪽은. 그리고 이쪽은 이미 볼륨들이 어느 정도 결정된 거고요. 자, 이러한 구성 안에서 얘네들이 응용되는 게 스마트폰도 응용되고 있고 수송기계도 응용되고 있고 이쪽도 응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 시장은 올해 분명히 폭발적인 개화를 하는데 다만 그 시기에 대한 조율은 있을 것 같아요. 시기에 대한 조율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이 산업이라는 게 처음에 생성하기 때는 상당히 어려운 과정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과정들이 있는데 다소 좀 늦더라도 지금 가는 길은 결정되어 있는 거죠. 다소 좀 늦더라도 결정되는데 그게 상반기에 열릴 거냐 하반기에 열릴 거냐 정도의 문제는 있습니다. 근데 다음 시간에 이제 또 말씀드리겠지만 2차 전지 핵심 종목들을 공개를 하면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매력적인 수준까지 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뭐 삼성 SDI가 지금 뭐 실적이 부진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성장 산업은 바닥에 많이 빠졌을 때 사는 거죠. 올라갈 때 확인하고 쫓아가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쪽에서의 어떤 타이밍들은 곧 임박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2주차에 걸쳐서 간단하게 얘기하고 깊게 얘기하고 종목으로 갈 건데 다음 주부터는 이 종목과 관련된 얘기들을 지금까지 한 얘기를 묶어서 하나씩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앞부분의 얘기를 다시 점검해서 올라오시면 종목에 대한 얘기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오늘 주차까지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는 이제 종목과 관련된 내용을 실적으로 연결을 해서 우리가 매매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기차는 이제 2주까지 끝났고요. 다음 주에는 3주차 진행할 거고요. 오늘 하루 동안 강의 들어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저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쌤tv.co.kr에 접속하시면 수익을 말하다 VOD 다시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